장두시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한 신문의 그 사설 제목이 유자녀 캐리어 우먼의 출산할 결심, 그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. 이 내용은 노트북을 열며 코너에서 김경희 경제부 기자가 올린 글입니다. 어휴, 애국자네. 둘째를 임신한 후 애국자 칭송을 받을 때가 많다. 그 3년 전에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국뽕, 배타적 애국주의를 강요하는 것 같아 살짝 반감이 생겼지만 지금은 달라졌다. 저출산,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잠재 성장률 1%대 하락 우려가 커지는 엄중한 시기에 그 임신, 출산이라는 행위가 추앙을 좀 받는들 어떠한가 싶어서다. 문제는 단지 추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52.6%에서 2017년 5년 만에 58.3, 2022년에는 61.2%로 꾸준히 이렇게 늘고 있다. 하지만 지난해 기준 유자녀 30대의 여성의 경우에 53.5%로 자녀가 없는 그 여성에 비해 25.2%포인트가 낮아졌다.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다. 자녀가 많은 여성일수록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것도 통계로 또 나타난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30에서 45세 여성 고용률 증가폭은 1.7%로 남성 0.3포인트보다 높았다. 자녀가 한 명인 여성의 고용률은 1.4%포인트로 증가했지만 두 자녀인 경우 또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고용이 감소했다. 육아는 부부 공동의 몫이란 그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그 희생하는 이유로 성별 임금 격차가 꼽힌다. 이제껏 가정은 뒤로 한 채다. 더 오랜 시간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이에게 더 많은 임금과 승진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시대를 살아왔고 그 대상은 주로 여성보다 남성이었다. 도태되고 싶지 않은 여성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. 돌봄을 애주화하거나 돌봄을 그 바깥으로 맡기거나 자녀를 갖지 않거나 전자가 여의치가 않다면은 답은 뻔하다. 그 해답은 나와 있다.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. 중요한 거는 출산 후 경력 단절, 처우 악화, 또 학습 효과에 따르는 무자녀 결심이라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. 오랜 시간 성별 임금 격차를 문제를 연구해온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클로비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이른바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대한 보상을 줄이고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그 유연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. 여성들이 일하면서 아이도 낳고 또 아이를 낳으면서 또 그 저출산 저성장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30대 이상 그 유자녀 커리어 우먼들이 더 굳건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부당한 차별이 있다면은 맞서야 한다. 그래야 후배들도 출산할 결심을 할 수 있을 테니 두 번째 출산을 앞두고 여러모로 아주 그냥 그 마음이 비장한 마음이다. 사실 이런 기사를 접하면은 가슴이 좀 아픕니다. 우리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뭐 너무나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해갖고 산하 제한까지도 한 그런 시절도 또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시절이 또 그려지는 게 또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그 결혼하는 그 젊은 사람들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.
원래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은 결혼을 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전부 다들 결혼들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부담이 너무나 이 사회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. 젊은 사람들에게 큰 짐을 주지 말고 아이를 자유롭게 낳을 수 있는 이 사회의 풍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